그래서 저들은 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최후의 방안은 선거의 지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면 징역 10년형에 처한다는 법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법이 내포하는 바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정선거가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전선거가 그 조작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선관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그 누구든 사실상 죽이겠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는 2026년 2월을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판사처벌법인 법외국제가 통과되고 사실상 헌법재판소를 최중심으로 하는 사심제가 도입되며 좌파 판사 12명을 추가로 임명하게 되는 대법원 판사 증언법이 국회 본회의를 이번 달에 통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법들은 첫째, 과거 히틀러가 했던 일과 거의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둘째,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허물어버린 차베스의 행위와도 판박입니다. 셋째, 이로써 민주당 이재명 독재체제는 탄탄대로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인민민주주의로 바꾸는 작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법안, 이번 2월을 기점으로 완성될 법이 또 있습니다. 첫째, 부정선거를 주장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했습니다. 이른바 제2언론인 유튜버 입틀막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선거 업무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징역 10년에 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징역 10년은 살인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형량인데 부정선거를 입에 담거나 사전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조작만으로도 10년의 징역을 때리겠다는 법인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당이 집단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이라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상황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했던 일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는 증거, 이보다 더한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가 이거 말고 더 필요하시냐 이 말입니다. 둘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악용해서 이른바 교회해체법이라는 기괴한 통제수단을 만들었습니다. 1월 초 이재명이 정교분리를 운운하면서 종교계를 겁박했던 바 있는데 좌파 의원들은 이재명의 요구에 화답하듯이 이 어마어마한 독소조항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1월 9일 발의했습니다. 종교가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해 정치에 개입하고 공익을 해쳤다는 식의 입틀막 협박법이자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잣대를 들이밀어 주무관청이 언제든 교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심지어 강제로 해산시킨 교회의 자녀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시키겠다는 국가 주도의 합법적 강탈 조항까지도 꾸겨 넣었습니다. 저것들은 종교적 박해를 피해 신대륙으로 건너온 청교도들의 고귀한 정신이 깃든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지금 완전히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교분리란 무엇입니까? 결코 교회의 입에 재갈을 물려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억압하는 그런 게 정교분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락한 국가 권력이 신성한 종교의 영역에 함부로 개입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굳건히 막아내는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헌법적 방패가 그것인 것입니다. 저자들이 이런 악법들을 만든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서운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첫째, 저들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영구집권을 전제로 한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선거에서 진다는 것은 저들의 사전에 없습니다. 무조건 이긴다는 확신하에 만든 법입니다. 셋째,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게 하는 무소불위의 무기, 모든 선거를 이기게 해주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는 확신만이 저런 법을 만들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런데도 저 짓을 한다는 것은 정권을 얻지않겠다는 것이고 저것을 만드는 수단은 선거라는 것이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들은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또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는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절대 저럴 수는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독재국가 완성을 위한 최후의 방안은
선거의 지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관한 발언을 하면 징역 10년형에 처한다는 법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법이 내포하는 바는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정선거가 자신들의 정권 유지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둘째, 사전선거가 그 조작의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 선관위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건드리는 그 누구든 사실상 죽이겠다는 협박인 것입니다. 10년을 감옥에서 썩으라는 것은 그 삶을 송두리째, 그 삶을 인생에서 휴지처럼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처박아 그 육신과 정신을 함께 말려 죽이겠다는 그것입니다. 이 발언을 하는 저도 인간인데 왜 두렵지가 않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는 외치고 누군가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역시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결정하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그를 탄핵으로 몰아갔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이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중국 공산당처럼, 북한 공산당처럼 한국 공산당을 완성시킬 두 가지 방안, 사법부의 지배 그리고 선거의 지배, 이 쌍두마차가 이번 달을 끝으로 완성이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변이 없는 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번 2월을 마지막으로 그 붕괴의 길을 걷게 될 것이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에도 결국 약점이란 게 있습니다. 철저히 감춰졌던 단 한 문장의 진실이 폭로되는 순간, 혹은 단 한 번의 단호한 행동이 저들의 뇌관을 건드리는 순간 그 궤적은 통제불능의 상태로 완전히 비틀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줄기빛 희망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발 부정선거 전문 정보망 SCIF를 중심으로 글로벌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폭로들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 쏟아지는 진실의 핵심은 다름 아닌 미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한 세력의 중추에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국 공산당의 기괴한 합작품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U앱이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방수사국 FBI는 이 거대한 글로벌 선거 조직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반격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사의 칼끝은 결국 대한민국 성남에 위치한 전산업체 미루시스템즈를 지목하면서 대한민국 선관위라는 거대한 부패의 성역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 카르텔의 꼬리가 최초로 밟힌 것은 2020년 미시건주 앤트림 카운티였습니다. 도미니언 투표기관 뱉어낸 68.3%라는 기괴한 오류율은 고장이 아니라 사전에 짜인 알고리즘에 의한 명백한 투표 조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2월 FBI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선거관리소를 급습해서 무려 700여 상자에 따르는 부정선거 조작 증거물들을 압수했습니다. 과거 음모론이라 조롱받던 신권 집회처럼 빳빳한 가짜 투표지와 중복 스캔 수법들이 이제 미국 연방수사국의 영장에 명백한 범죄 혐의로 적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참담한 글로벌 사기극의 배후 시스템이 놀랍게도 한국의 선관위 그리고 중국의 해킹망이 결합된 A웹의 인프라를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나갔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 중간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마디의 변명도 없습니다. 적발된 채용 비리만 무려 878건, 지역 선관위까지 합치면 1200여 건에 달하는 입건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은 면접관으로 들어온 아버지의 동료들에게 만점을 받아서 특채로 꽂혔습니다. 점수를 조작하고 자격이 되지 않은 자기네 자녀를 합격시키기 위해서 밤낮 없이 공부한 멀쩡한 청년 응시자들을 무작위로 탈락시켰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비리를 저지르고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뻔뻔한 방패 뒤에 숨어서 법의 심판을 비웃는 거대한 괴물 그 자체, 그것이 중앙선관위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 모두, 심지어는 좌파들까지도 알아버린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둑증의 상도둑의 손에 선거 데이터가 있습니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강도의 손에 서버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선거의 무결성을
믿으실 수 있냐 이 말씀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오직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눈보라가 몰아치는 광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워오신 존경하는 우리 자유보수 국민 여러분,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점화된 거대한 진실의 불길이 태평양을 건너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전 세계를 올가맨 디지털 선거 카르텔을 붕괴시킬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해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저 두 손을 놓고 미국의 처분만을, 트럼프의 구원만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며 방관자에 머물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 역시 타국의 내정에 깊숙이 개입할 명분과 운신의 폭을 가질 수가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서 먼저 맹렬한 저항의 불꽃이 타올라야만 바깥에서 불어오는 저 거대한 바람이 이 땅의 부패한 장막을 단숨에 찢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오만한 권력자들이 완성해 놓은 징역 10년이라는 끔찍한 공포정치 앞에서도 우리는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쓰러져가는 조국을 구하는 것은 결국 진실에 눈뜬 주권자들의 피 끓는 행동뿐일 것입니다. 들불처럼 번져가는 국민저항운동만이 저들의 조작된 전산망을 산산조각 내고 부패한 선관위 철옹성을 해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연히 거리에 서서 도둑맞은 주권을 내놓으라고 포효할 때 비로소 미국과 국제사회도 부패한 카르텔을 향한 강력한 칼을 뽑아 들 수 있는 절대적이고도 합법적인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의혹으로 얼룩진 전자개표기의 완전한 폐지, 사전투표의 폐지, 가장 원초적이고 투명한 수개표로의 복귀, 그리고 저 썩어빠진 범죄 집단 선관위의 전면적인 해체, 이 비장하고도 거룩한 과업을 위해 우리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무너진 선거 주권을 되찾고 죽어가는 자유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이 위대한 투쟁에 주권자 여러분의 뜨거운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